공부 미리 해놨으니까. 기본 실력도 열심히 하고 싶어. 야, 그리고 오늘은 질문 풀이 좀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지난번에 오답복 3프린트 문제 풀고 가기만 하고 좀 피드백 받는 친구들이 많아서 수업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충 프린트도 좀 많이 나갈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사각형? 뭐좀 바구니 모양이라 해야 되게 되나? 많아. 그래. 별거 없어. 자, 용준이 도착하면 바로 시작해볼게. 숙제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나오가 아직 안 올렸네. 올렸어요. 지금 딱 올린 거 같지? 효원이랑 누나가 결선 하긴 했겠지. 왜 이렇게 안 와? 어이없어요. 자, 179쪽부터 보면 될 거 같은데 맞나요? 179쪽이 좀 어려웠던 문제. 14. 14 또. 1014 빼고 더 없어요? 자, 이것만 한번 해볼게.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이제 fn이라는 식으로 정리해봤을 때 f2부터 f3, f4, f5의 합이 fm이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한번 구했다라고 나와있어. 여기다 이 부등식 먼저 풀어보면 전혀 부담 없잖아. 이거 사실 암산도 되지 않냐 이제? 뭐와 뭐 사이법이야? n과 4n 사이법 형태의 해를 가진다라는 것 정도는 암산 바로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fn이라는 식은 개념이 이거야. 이 범위 안에 있는 뭐의 개수? 정수의 개수. 그치. 근데 n이 애초에 자연수고 4n도 그 자연수 n의 배수니까 얘도 자연수잖아. 그러면 이 연속된 두 자연수 사이 범위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fn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fn이라는 식은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이걸 뭐 한 다음에 뺀 다음에 1을 더한 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fn의 정의가 지금 3n 플러스 1이구나라는 거 바로 추론 가능했어야 돼. 맞지? 야 그럼 이제 이거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F2는 뭐야? 7이지? F3은 얼마야? 10이지? 아무튼 계산해. 그럼 이 FM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3n 플러스 1이라는 식이라고 얘기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그거랑 매치되게 하는 m의 값 계산만 마무리해주면 끝. 자 다음 쪽 180페이지. 여기 좀 까다로운 거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질문 없나요? 넘어갈? 어디? 27번. 17번? 27번. 27번? 181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181쪽 1027번 또 24번 또 나머지는 더 없어요? 여기 두 문제만 확인해볼게. 일단 24번 자 주어진 부등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게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래. 그냥 되게 막연한 조건인데 이 부등식이 해를 갖게만 해주면 되는 조건에 해석을 해봐야 돼. 그럼 이런 좀 되게 특이한 형식의 그 부등식의 해의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들은 그 부등식의 해를 뭐를 이용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면 조금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래프. 그래프를 이용한 해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일단 이 부등식을 먼저 우변을 여느 때와 똑같이 그 0으로 만들어주는 형식부터 한번
한번 갖춰보는 쪽으로 가보고 1-kx제곱 플러스 k-1x 그리고 또 4-k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한결아 이 부등식 이제 해를 가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부등식의 해가 뭔데? 요 이차함수를 만약에 fx라는 식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본다고 하면 fx 그래프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뭐 어디에 있는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이 부등식의 해잖아. 그럼 우리의 목표가 이렇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있게만 해주면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아 잠깐만. 내가 말을 함부로 좀 잘못했어. 이거 이차함수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차함수가 뭐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느껴져야지. 이 이차항의 계수가 뭐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0이 되게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그럼 아무튼 근데 이 목표가 이렇다라는 건 당연하다는 거야. 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뭐하게 해주는 거? 있게 해주는 거.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럼 이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는 게 이차항의 계수가 뭐일 때와 뭐일 때를 나누어서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누어서 이해해 주는 게 되게 당연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이차항의 계수가 0이 되는 극단적인 케이스부터 따져본다고 하면 그때 fx는 뭐가 돼? 그냥 식 자체가 3이라는 식으로 정의되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3이라는 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는 x축보다 무조건 무슨 쪽에 있게 되는 게 당연해? 위에 있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당연히 실근이 존재하는 부등식이 돼버려 안 돼버려? 돼버리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실근이 뭐야?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 납득할 수 있지. 그래서 K가 1인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문제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거 인정해줘야 돼. 자, 두 번째. 이제 얘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K가 1이 아닐 때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해보고 이 K가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근데 또 세부적인 구분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 느껴져야지. 이 이차항의 계수 근데 이 이차항의 계수가 뭐일 때와 뭐일 때? 그렇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그럼 양수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이차항의 계수가 양수이기 위한 조건은 K가 1보다 작을 때지, 그치? 그럼 K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fx의 이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상태인데 근데 이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절대 뭐 할 수가 없어? 없을 수가 없지, 그치? 그럼 K가 1보다 작은 경우는 무조건 이 부등식의 해가 실근이 보장된다는 걸 느껴져야 돼. 무조건. 그치? 두 번째. 그럼 K가 이제 1보다 클 때. 이때는 이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상황에 대한 설정인데 근데 이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x축보다 그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그 x축과의 위치 관계 중에서 그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상황만 가능하다라는 거 느껴져야 돼? x축이랑 이렇게 뭐하는 경우만이 어느 정도? 두 점에서 만나게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만이 x축보다 이렇게 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느껴져야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k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무슨 식의 조건이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판별식, 그치? 이때는 반드시 보장해줘야 될 부가적인 조건이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설정도 반드시 필요했겠다는 거. k-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1-k, 4-k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황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를 끌어내준 게 맞지? 야 이거 혹시 풀면 뭐 나오게? k-1을 묶었다고 치면 15-3K K-1하고 15-3K가 나왔었어요. 뒤에 이제 15-3k야 이거? 저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좋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k 플러스 15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밖으로 빼냈다고 치면 k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이 부등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확인해야 되고 이거 푸는 건 뭐 1과 5 사이 범위다라는 거 바로 추론 가능하지. 그럼 얘와 얘 이제 무슨 범위가? 공통 범위가 이 두 번째 케이스에 의해서 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빨리 봐.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는 1인 순간 괜찮고 1보다 작은 범위 괜찮고 1과 5 사이 범위에 있는 거 괜찮고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로 합친 게 K값의 범위겠지, 그치?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로 합친 범위가 5보다 작은 범위인 거 확인해야 돼. 맞죠? 그래서 A의 값이 구하겠다.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부등식의 해이 조건이 뭔가 조금 까다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은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자꾸 해보려고 해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아. 이 좌변에 있는 이 2차 함수식을 만약에 fx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본다고 하면 이 2차 부등식, 이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이 fx 그래프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게 하는 x값들이 부등식의 해잖아. 근데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게 하라는 뜻은 모든 그래프가 다 뭐하거나 뭐하는 상황만 용납하겠다는 얘기야.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순간까지만 용납하겠다는 얘기지. 어디에 있는 순간만 용납 안 하면 된다는 얘기야. 위에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게만 안 해주면 된다. 그치?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야? 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는 부분이 없게만 해주면 되는, 위에 있는 부분이 없게만 해주면 되는, 그치? 그럼 그 가능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일단 이 그래프의 개형이 되게 중요하겠지? 근데 여기서 이 이창의 개수가 미지수로 설정이 돼 있다는 것부터 생각해보면 얘가 뭐일 때와 뭐일 때를 구분지어서 생각해주는 건 되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그치? 첫 번째,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일 때부터 생각해볼게. 즉 a가 뿔마 3일 때. 그럼 여기서 세부적인 해석으로 a가 일단 3일 때부터 얘기해보면 a가 3일 때의 fx는 뭐가 돼? a가 3일 때 12x 뭐 아무튼 뭐냐 플러스 2가 뭐 플러스 2라는 이런 1차 함수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f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리된 순간을 따져본다고 하면 요 fx 그래프가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게 하는 x값들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입장이면 요 그래프가 x축보다 다 어느 쪽에만 있게 해줘야 돼?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게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얘는 x축보다 어디에 있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어? 위에 있는 부분도 안 생길 수가 없지, 그치? 그러면 이 a가 얼마인 경우는? 3인 경우는 문제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a는 절대 될 수 없겠구나라는 거 확인 가능해야 돼. 그럼 두 번째, a가 이제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3인 경우로 가보면 그때 fx는 뭐가 되니? 그렇지, 마이너스 4라는 식으로 딱 정의된다라는 거 확인되지? 근데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분명히 x축보다 다 어느 쪽에만 있어? 아래쪽에만 있지? 그럼 얘는 괜찮은 거 맞아 아니야? 얘는 문제의 조건에 잘 부합하는 a값 중 하나가 된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커다란 맥락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a가 뿔마 3이 아닌 경우, 즉 이제 이 창의 개수가 살아남게 되는 경우. 근데 여기서는 또 세부적인 해석으로 뭐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어. 또 저 이 창의 개수가 원수일 때랑 원수일 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대한 관점. 그럼 첫 번째, 양수일 때의 관점부터 생각해볼까? 즉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클 때부터.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목표는 fx 그래프가 무조건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는 부분만 용납하려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상황만 용납하려는 거잖아. 근데 이 경우는 이 fx 2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아래로 볼록한 이미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 아래로 볼록한 끝이 없는 요 2차함수 그래프는 지가 아무리 x축보다 어느 쪽에 있으려고 해봤자, 아래쪽에만 있으려고 해봤자 언젠가는 양쪽 끝이 무한히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면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안 생길 수가 절대 없다는 거 확인되지, 그치? 그럼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큰 경우는 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만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따질 가치가 없겠구나라는 거 바로 느껴져야 되고. 그럼 두 번째 이제 a제곱 마이너스 9가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근데 아래로 물룩한 이미지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근데 x축보다 이제 아래쪽,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이 없게만 해줄 수 있는 상황 충분히 구성할 수 있지, 그치? 어떻게? x축이랑 뭐 하거나? 접하거나? 만나지? 않게만 해주면 어때? x축보다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저 부등식이 이제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으로 형성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여기서 부가적인 조건, 요거 한 가지만 더 추가시켜주면 문제의 조건에 포함할 수 있는 a를 만들 수 있었던 거야. 바로 무슨 식에 대한 조건? 판별식에 대한 조건. 그치? 그 판별식 4분의 t가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는. 그 판별식이 지금 a 플러스 3의 제곱 뭐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지게 해야 된다. 그치? 이제 이거를 좀 깔끔하게 또 정리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근데 요거 정리하는 게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일단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은 상황만 따지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a가 지금 마이너스 3과 3 사이 범위에 있는 경우만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는 좀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요 가정 자체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범위와 이 범위 이제 무슨 범위를 끌어내는 게 최종 목표인데? 공통 범위를 끌어내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럼 애초에 이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 안에서 a가 이런 경우만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a는 최소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보니까 a 플러스 3이라는 식의 값은 양수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의미 있게 취급하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 식이 겉보기에는 몇 차 부등식처럼 보이는데 3차 부등식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3차 부등식은 개념 자체 공부 안 해봤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양변을 뭔가 1차의 인수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었어야 했다라는 거고, 근데 그 나눌 수 있는 인수가 바로 a 플러스 3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얘가 양수라는 게 보장돼 있잖아. 그럼 양변 이제 a 플러스 3으로 한 번씩 뭐 해줘서? 나눠줘서 이 부등식의 형식을 최대한 단순한 형식으로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제 이걸 풀어보려고 해야 되는 게 중요했겠다라는 거. 요거 지금 이해되니? 맞죠? 자, 그럼 이거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는 5a 그리고 상수가 0. 그치?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a 값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나와야 되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럼 이제 요 범위와 요 범위에 이제 무슨 범위 잡아내면 돼? 공통 범위 잡아내면 돼. 공통 범위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0 사이. 0 사이 범위. 요거 하나 나오는 거 느껴지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과 0 사이 범위. 그래서 이제 a가 문제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마이너스 3인 순간 그 자체랑 마이너스 3과 이 0 사이 범위에 있게 되는 상황. 이거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여기 등호만 넣어주면 한 가지 범위로 설정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정수의 개수 따져보라는 얘기였던 거야. 몇 개야 당연히? 4개. 4개지? 마3, 마2, 마1, 0.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182. 오늘 할 게 많네. 빨리빨리. 182쪽. 질문 있나요? 없어? 183. 여기도 다 할만했나? 34번. 34번? 또? 나머지는 더 없는 거 맞나요? 자, 34번.
이것도 부등식에 대한 해석 자체가 조건이 되게 까다롭지. 그럼 무조건 뭐 이용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프. 알겠지? 다시 그 부등식의 조건의 해석이 좀 까다로운 형태의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무조건 그래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적절한 판단이겠구나라는 거. 그러면 이 부등식은 사실 일단 우변에 있는 식을 또 본능적으로 좌변으로 다 넘긴 상태에서의 식으로 정리해보겠다라고 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됐을 때 이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내는 무슨 축? x축, 그치? 요 fx 그래프가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순간이 부등식에 해당되는 건데, 그치? 근데 그 부등식이 0과 이 사이 범위 안에서만큼은 무조건 성립하게 하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잖아. 그럼 이거지. 뭐와 뭐 사이 범위 안에서만큼은? 0과 이 사이 범위 안에서만큼은 항상 요 누구의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도록 해주자?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순간만 허용해주자. 즉 어느 쪽에 있는 부분이 없게 해주자.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절대 없게 해주자라는 거. 그치.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제한된 범위가 0과 2 사이 범위니까 여기에만 집착해보면, 근데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fx 그래프는 뭐의 위치는 딱 지금 정해져 있어? 축의 위치. 어디? 2분의 1. 근데 그 2분의 1이 당연히 어디 쪽에 좀 더 쏠려있니? 0 쪽에 좀 더 쏠려있지?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래서 x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축이 0 쪽에 조금 쏠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당연히 뭐 이런 방식으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해 볼 때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 노란색 2차 함수 그래프가 파란색 x축보다 무조건 어느 쪽에만 있게 해주고 싶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순간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싶다.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위치 관계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0인 순간과 2인 순간의 지점들을 포함한다고 봐야지. 이 제한된 범위가 0과 2를 포함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조건을 식으로 설명해 본다고 하면 이제 이런 수학적인 개념도 되게 중요해. 자, 어떤 그래프가 또 다른 그래프와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여기서는 노랑이와 파랑이지. 그럼 여기서 이 노랑이가 파랑이보다 무조건 어느 쪽? 아래쪽에 있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수학적인 되게 중요한 개념은 당연히 이제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이럴 수 있게 해주는 되게 당연한 상황은 노란색 쪽에서 가장 뭐한 지점만 하나 찍을 수 있다면, 그렇지, 가장 높은 지점 하나만 딱 설명할 수 있다면 그 가장 높은 지점 하나만 x축보다 뭐하면 아래쪽에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 자동으로 뭐하게 돼? 아래쪽에 있게 될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위한 방법은 f의 무슨 값이 가장 높은 지점의 함수 표현값. 그렇지. 그 f의 최대값이 요 x축이 만들어내는 함수값이 누구? 0보다 뭐 할 수만 있게 해주면 상황이 종료된다? 작을 수만 있게 해주면. 근데 이게 x축에 걸치는 순간까지는 어때? 차는 거 느껴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치? 그래서 이 f의 최대값이 0보다 뭐 할 수 있게? 작거나 같아질 수 있게 해주면 끝이다. 근데 f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2일대의 함수값인 거잖아. 그치? 요거. 그래서 얘가 이제 f2인 거니까 이 f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k 값의 그 범위만 생각해주면 될 수 있겠다. 자, 184쪽. 여기 질문 있나요? 없어? 42번? 또? 나머지는 더 없나요? 자, 42번. 자, 일단 요 조건부터 빨리 한번 정확하게 해석해보자. 이 부등식이 지금 무슨 부등식이 돼야 된대 얘들아?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 되게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지, 그치?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얘가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한 상황을 구성해 준 거. 이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럼 일단 이 부등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 F랑 G의 자리 이거 대입하고 그리고 G 쪽은 좌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러면 저 부등식이 지금 절대 부등식 되게 만들어줘야 될 부등식이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부등식인 거고, 그럼 요 부등식이 이제 절대 부등식이 되게 하려면 요게 이제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요 좌변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무조건 어느 쪽에 있게 해줘야만 하는, 위에 있게 해줘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뭐 하기만 하면 게임 끝이야. 만나지 않게만 하면 상황 끝이다라는 거 인정할 수 있지. 문제에서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될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 판별식 a제곱 플러스 b, 얘가 0보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작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요 조건이 제일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래야만 한다라는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이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보기를 하나씩 판단해 나간다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야, 일단 기억은 어때? 너무 당연하게 참인 거 느껴지지, 그치? 이제 니은으로 가볼게. 니은은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지? 왜 참이야? B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밖에 의존을 못하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B가 어떻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보다 작아야 되네? 맞죠? 근데 요 A제곱이 실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최소한 몇 이상의 수야? 0 이상의 수지?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식은 그러면 0 뭐의 수야? 2 하의 수지? 그럼 이 마이너스 A제곱이 0 이하일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이런 대소관계가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B가 마이너스 A제곱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A제곱이 0 이하야. 그럼 B는 당연히 0보다 뭐야만 해? 작아야만 한다라는 거 납득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 니은도 참이었다는 거야. 그치? 자, 마지막 디귿. fx의 꼭지점의 y좌표. 그럼 그게 궁금하니까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봐야 될 것 같고. 야, 근데 이 fx의 꼭지점의 y좌표라는 건 축에서의 함수값 얘기하는 거지? 맞죠? 이거 축 어디에서 발생해? 2분의 a에서 발생하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꼭지점의 y좌표라는 게 f의 2분의 a 때려박은 식이다. 이거 계산해 보라는 얘기였을 거야. 근데 2분의 a를 직접 대입해서 식을 계산해 보면 그거 암산되지. b-4분의 a제곱인 거지, 계산. 맞죠? 이거 계산해봐니? 그리고 또 직선 g의 y좌편. 이것도 계산해 보면 직선 g의 y좌편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g0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치? 근데 그러니까 이 상수항만 보라는 얘기잖아. 2b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디귿에서 궁금한 얘기는 이제 이 식이, 요 노란색의 식이 파란색의 식보다 큰지가 궁금한 그런 보기인 거야. 큰지. 그러면 이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우리가 무슨 관계를 비교해 보자는 얘기야? 대소관계. 근데 어떤 특정한 두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는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은 뭘까? 두 수의 뭐에 대한 식일까? 차. 야,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수학적으로 사실 뭐랑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는 거 되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되냐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개념이랑 똑같다라는 의미가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수가 어떤 수보다 더 크고 작은지가 궁금하다고 하면 그 두 수의 차가 어떤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 그 차가 뭔 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이 노랭이 빼기 파랭이에 대한 시계값에 뭐에 집착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걸까? 부호에. 오케이? 자, 노랭이 빼기 파랭이 뭔데? b-4분의 a제곱에서 2b를 뺀 식. 요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부호로 식을 좀 묶어본다고 치면 b 플러스 4분의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우리는 이 식에 지금 뭐가 되게 궁금한 상태다? 부호. 근데 이 식의 부호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있어. 그게 여기에서 또 힌트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럼 그 힌트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돼? 여기서 조금 수학적인 스킬이 필요해. 이 식을 좀 조작할 줄 알아야 되는 센스가 필요하거든. 이 식을 이렇게 조작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혹시 인정해 안 해? 이거 지금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가 뭔 수래? 음수래? 그럼 얘는 분명 음수인 상태야. 맞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보기는 항상 그 디귿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기억이나 니은 둘 중에 하나의 보기를 이용해줘야 되는 상황이 종속되어 있어. 니은에서 B가 뭔 수였어? 여기서 요 4분의 B라는 식에 대한 부호도 음수인 상태인 거 느껴지지? 그럼 얘가 지금 음수 더하기 음수네? 뭔 수야? 음수. 거기에 마이너스 부호 붙었네? 뭔 수야? 이 노랭이 빼기 파랭이가 뭔 수가 됐어? 노랭이 빼기 파랭이가 양수가 됐지? 그럼 노랭이는 파랭이보다 뭐한 게 당연해? 큰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디귿도 뭐다? 참이 복이었다라는 거야. 이거 디귿은 좀 많이 빡센 복인데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나씩 축적해 나가는 거야. 알겠지? 계속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혼자 힘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구상이 바로 될 수 있어. 아직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185쪽 46번 또 이 떡볶이 빼고 더 없어요? 자, 1인분에 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떡볶이의 가격을 만약에 X1 내리겠다고 하면 대신에 판매량이 2X인분만큼 늘어나게 된대. 자, 그랬을 때 현재 매출이 800만 원인 상태에서 가격을 X1 인하해서 매출이 이제 250만 원 이상 증가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이 X의 최소값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 현재 떡볶이는 1인분당 가격이 4,000원이야. 그치? 근데 그럼 1인분에 4,000원씩 떡볶이를 판매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그 현재의 매출을 제시해줬지. 그럼 이 현재 매출로부터 우리가 현재 뭐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했을까? 4,000원인 상태에서의 무슨 양? 판매량도 당연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 4,000 곱하기 뭐가? 판매량이 현재의 판매량이 현재 매출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현재 판매량을 유추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4,000원일 때의 판매량, 그렇지? 현재 판매량은 몇 인분이야? 몇 인분 팔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2,000인분, 그렇지? 지금 2,000인분 팔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현재 떡볶이 가격은 1인분당 4,000원이고 2,000인분 팔고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떡볶이 가격을 X1씩 이제 뭐 해보려고 해? 내려보려고 해. 근데 X1씩 내리면 판매량 2X인분 늘어난다고 했으면 그러면 이런 변화된 매출을 변화된 매출이 이제 식으로 구성해 보겠다라고 하면 매출이라는 건 아무튼 떡볶이 가격과 판매량의 곱일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 변화된 떡볶이의 그 가격부터 얘기해 보면 변화된 떡볶이의 가격은 얼마야? 4,000원이었던 게 얼마로? 4,000 마이너스 X1으로 설정된다는 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판매량은 2,000인분 팔던 게 몇 X인분 더 늘어났어? 2X인분 더 늘어났으니까 이게 변화된 매출을 계산해주는 공식인 거 맞아 아니? 그치?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변화된 매출이 현재 매출 대비 몇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의 증가된 매출을 끌어내주고 싶은 상황이라고 하면 요 매출이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 매출 대비 250만 원보다 더 많은 매출이 얼마? 1,000? 몇만 원? 1,050만 원. 800만 원 대비 25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생기게 된 상황은 이 변화된 매출이 얼마 이상일 때 얘기야? 1,050만 원 이상일 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변화된 매출이 1,050만 원 이상이 되게 하는 요 부등식에 해 구해주면 끝이었단 말이야. 이거 계산 이제 알아서 마음비에 알겠지? 근데 사실 여기서 이 계산이 조금 공의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도 괜찮을까? 그래서 공의 개수가 너무 많은 이유는 뭐야? 가격의 단위가 뭐로 잡혔기 때문에? 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럼 가격의 단위를 뭐로 세팅하면? 10,000원으로 세팅하면 조금 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느낌 들지 않아?
이거 이해돼? 그럼 가격의 단위를 만약에 10,000원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어떤 부등식 풀어도 돼? 0.4-x 0.2 플러스 2x가 여기서 공의 개수를 몇 개 줄인? 4개 줄인 1050 이상이 돼야 돼. 이 부등식을 풀어줘도 나쁘지 않겠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의 이 x는 단위가 당연히 얼마인 상태다라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 돼. 10,000원인 상태다라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거 느낌 오지? 자, 다음 쪽. 186쪽. 그래도 숙제 너무 이쁘게 잘 해와서 좀 진행이 깔끔하게 잘 되네. 54. 54 또. 나머지는 더 없어요? 자, 1054번. 자, 요 부등식의 해가 4초과 5 이하의 범위가 되게 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나와있어. 이 부등식이 당연히 무슨 부등식이야? 2차. 연립 부등식이지? 뭔 연립 부등식? 요 노란색의 부등식과 파란색의 부등식의 무슨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돼. 맞지? 그러면 그 공통 범위가 얘가 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일단 저 노란색의 부등식부터 한번 표를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등식인 것 같고, 그리고 파란색의 부등식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 플러스 9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형태의 부등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이 노란색의 부등식이 만들어내는 범위와 파란색의 부등식이 만들어내는 범위의 무슨 범위가? 공통 범위가 이렇게 4와 5 사이 범위와 같은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상황을 잘 만들어주는 게 목표였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뭔가 이 수직선상에 이 범위들을 그림으로 좀 그려가면서 이해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 노란색의 범위는 해를 구하고 나면 무조건 무슨 범위야? 바깥 범위지? 근데 그 바깥 범위가 이제 그 경계값을 뭐하지 않는? 등호가 없으니까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범위를 만들어내.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뭔가 특정한 무슨 범위? 야, 주댕이가 0쪽으로 벌어져 있잖아. 사이 범위 형태의 해를 가지게 될 텐데, 근데 얘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계값을 뭐하는? 포함하는 형태의 사이값의 범위. 그럼 그런 두 범위의 공통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된대. 4초가 5 이하.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뭘 눈치채야 되냐면 경계값을 포함하지 않는 쪽이 누구야? 4지. 그리고 또 경계값을 포함하는 쪽이 누구야? 5지. 그러면 이 노란색의 범위는 그 경계값 중 특정한 한 놈이 무조건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 4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추론 바로 해낼 수 있어야 돼. 이거 지금 이해돼 안 돼? 맞죠? 그리고 이 파란색 쪽도 얘가 나타내는 경계값 중 하나가 누구? 5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추론을 바로 납득할 수 있었어요.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되게 자연스럽게 세팅할 수 있게 될 거 아니냐면 얘가 x마 4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얘도 x마 5를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대입한 식은 0 돼야 돼? 4 대입한 식 0 돼야 되고 이거 이해되니? 즉 16-4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파란색의 식의 입장에서는 5를 대입한 게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즉 34 마이너스 5b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서로 뭐해서? 연립해서 a, b 구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면 끝날 수 있었겠다.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오케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정확히 주어졌을 때 그 각각의 부등식의 상황이 어떨지를 추론해 보는 거. 오케이? 자, 다음 쪽 187쪽. 59번. 59번 또. 나머지는 더 없어요? 자, 이거 빨리 한번 해볼게.
자, 이거는 일단 그 부등식의 어떤 형식이 특정한 2차식의 통째로 무슨 값 기호가 절대값 기호가 씌워져 있는 식에 대해서 15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을 풀어보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경우는 일단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절대값의 뭐에 의해서 정의에 입각해서 되게 단순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 맞아요, 그렇지? 절대값이 15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조건 우리 알고 있잖아. 뭐와 뭐 사이 범위에 있는 수들? 마이너스 15와 15 사이 범위 안에 있는 수. 그러면 그 8x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33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라는 거 바로 인정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얘가 마이너스 15와 15 사이 범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무슨 부등식?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는 게 당연하겠구나라고 판단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노란색의 부등식과 파란색의 부등식들을 둘 다 따로따로 풀어주려고 하는 끝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부등식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알아야 돼. 이제 할 수 있겠지. 너 아마 인수분해도 다 깔끔하게 될 것 같지 않냐? 노랭이 파랭이. 그치? 이거 넘어갈게. 자, 다음 쪽. 188쪽. 67 67. 또 65. 또 66. 또 활용 문제들이 항상 조금 많이 어렵긴 한가 보구나. 나머지는 더 없어요? 자, 6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C와 뭐 BC의 길이가 둘 다 8로 똑같은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요 빗변 AB 위 어떤 한 점 P에서 BC와 AC에 내린 수선의 발들을 각각 QR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럼 이런 직사각형 PQCR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고놈의 넓이가 A의 넓이보다도 커야 되고 A의 넓이보다도 커야 되도록 하게 하는 그 선분 QC의 길이를 A라 했을 때 그 우리가 가능한 A의 뭔가 범위를 파악해서 그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자연수 A의 값들의 합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이거인 거지. 이 직사각형 넓이가 A의 넓이보다도 커야 되고 A의 넓이보다도 커야 되는 상황을 구성해줘야 되는 거, 그치? 근데 얘들아, 우리는 일단 여기서 되게 이런 당연한 시각적인 해석은 바로 할 수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 이 두 삼각형은 둘 다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닮음이, 그치? 그럼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는 처음부터 사실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대소관계. 얘와 얘의 대소관계. 아니 우리의 목표가 뭐야?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얘보다도 커야 되고 얘보다도 커야 되는 상황 만들어 주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일단 얘와 얘 사이의 대소관계를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워 보이지 않아? 맞죠? 얘랑 얘 사이의 대소관계는 A가 5일 때가 둘이 넓이가 서로 A가 4일 때가 둘이 넓이가 뭐해져? 같아지고, A가 4보다 작을 때가 얘보다 넓이가 더 뭐하고? 작고, A가 4보다 클 때가 얘보다 넓이가 더 커지는 현상 발생하는 거 느껴지니? 그러면 사실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얘보다도 넓이가 커야 되고 얘보다도 넓이가 커야 된다라는 의미의 해석은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얘랑 얘 중에 넓이가 더 뭐한 것보다만 크게 하면 되는, 큰 것보다만 더 크게 하면 되는 조건의 설정만 해주면 되겠다는 게 바로 느껴져야 되니까, 이 문제는 상황을 당연히 이렇게 두 가지 맥락에서 좀 나눠가지고 이해를 좀 해보는 게 당연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첫 번째, A가 일단 4보다 작을 때, A가 4보다 작을 때 삼각형 APR과 PBQ 사이의 대소관계가 누가 더 큰 상태야? 얘가 넓이가 훨씬 더 큰 상태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 넓이가 얘보다도 크고 얘보다도 커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만 크게 하면 게임 끝이야? 굳이 얘와의 대소관계를 따질 이유가 있어? 없지. 누구보다만 크게 하면 돼? 이 PBQ보다만 크게 해주면 상황 끝나는 거 맞아 아니? 그치? 그러면 이 A가 4보다 작다라는 가정에 대해선 요 부등식 하나만 더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으면 돼. 요 직사각형 넓이인 잠깐만, 그 전에 이 직사각형 세로 길이는 얘들아 이거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느껴져야 돼. 여기가 A고 여기가 항상 A니까 여기가 8-A로 구성되는 상황일 거니까요.
이 직사각형 넓이가 A의 8-A가 되는 건데 이 직사각형 넓이가 PBQ보다만 크면 되는 건데 근데 그 PBQ의 넓이가 2분의 8-A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바로 확인되지? A가 4보다 작다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여기에만 집중해줘야 돼. 이 두 조건을 둘 다 당연히 동시에 만족시키게 하는 A 값의 범위, 즉 이 두 부등식을 연립한 연립부등식의 해를 하나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야,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양변에 2 곱해. 그리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얘를 A-8로 고치고 그리고 이 식을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 A-8의 제곱 플러스 2A의 A-8이 되면서 이게 0보다 작을 수 있는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A-8의 공통인수로 식을 묶어가지고 바로 인수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3A-또 8이 되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A 값의 범위가 3분의 8과 8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된다.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 즉 3분의 8과 4 사이 범위 요거 하나 확인해주면 이게 일단 조건에 부합하는 첫 번째 A 값의 범위. 이제 두 번째 A가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요. A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누가 더 크게 설정되는 상황이 돼버려? 야, 이 A가 4보다 커지면 사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되는 상태인 거 아니야? 그럼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훨씬 큰 상황이 돼버리지? 그럼 이때는 이 직사각형 넓이 2A-8-A가 이제 2분의 A 제곱이랑만 비교가 되면 끝난다라는 거 확인돼? 그치?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이것도 이제 부등식 한번 풀어보면 얘를 우변으로 또 넘겨볼게요. 양변에 그 전에 잠깐만 내가 왜 2를 썼지? 2 쓰면 안 되지? 양변에 2를 곱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우변으로 넘겨볼게. 그럼 A제곱 또 플러스 2A A-8 이게 0보다 클 수 있는 범위. 그럼 A로 또 식을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했다고 치면 A 더하기 2A-8이니까 그럼 그게 또 3A-16이 되나요? 그럼 여기서 나온 A 값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3분의 16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 범위 끌어내보면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 얘기해주면 되겠네. 잠깐만, 나 이거 범위 잘 구한 거 맞나? 아이씨, 쏘리. 이거 이쪽이지? 여기서는 A 값의 범위가 0과 3분의 16. 그럼 얘와 얘 이제 공통 범위 잡아내보면 4 이상 3분의 16 미만.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또 이런 것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범위에 해당하는 A 값들 중 자연수인 것들 쭉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연수 뭐 나와? 3 하나 나오죠? 여기서는 자연수 뭐 나와? 4랑 5 이렇게 두 개 나오지? 그래서 3, 4 자 66번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 둔각삼각형 결정 조건 문제. 자, 야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조합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볼 때 이제 둔각삼각형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면 개념은 이런 식으로 잡혀야 돼. 일단 둔각삼각형도 기본적으로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삼각형 결정 조건부터 상황을 구성해줘야겠다라는 거 되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 넌 초딩 때 배웠지? 삼각형 결정 조건이 뭐야? 짧은 두 변.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된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가장 긴 변의 입장이 얘잖아. 그럼 일단 2x 플러스 5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뭐지? 2x 플러스 5가 저 둘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범위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일단 x 값이 반드시 지켜줘야 될 범위부터 한번 구성해보면 얼마냐? 5 이상인가? 그치? x는 일단은 최소한 5 이상은 돼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면 x가 5보다 크게 해서 삼각형은 최소한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그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식으로 또 잘 구성해봐야 돼. 이거는 개념의 이해는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의 응용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의미가 와닿을 수 있어야 되냐면,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일단 직각삼각형이 하나 딱 주어져 있다고 얘기해 볼게. 요 노란색의 선분의 길이와 파란색의 선분의 길이가 각각 A와 B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직각삼각형의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해 보면, 그럼 여기서 이 빗변의 길이를 뭐 편의상 L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A와 B의 길이는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이 각만 조금 늘린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이 파란색의 선분을 살짝 오른쪽으로 좀 눕혀가지고 이 직각의 각을 먼 각으로 만들어 본다? 둔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여기서 이 선분 A의 길이와 선분 B의 길이는 고정된 상태에서 뭔가 이 각에 대한 변화만 살짝 줘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의 선분 B가 길이는 고정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좀 살짝 눕혀져 가지고 이제 이 두 선분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살짝 커지긴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요 초록색의 선분의 길이가 요 보라색의 선분의 길이가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 이해해 본다라고 하면, L과의 무슨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좀 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소 관계. 이 보라색의 선분의 길이가 L보다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졌구나라고 하는 느낌의 판단 인정할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라색의 선분의 길이를 편의상 그러면 뭐 K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여기서 이 K는 A제곱과 B제곱의 합으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K제곱을 구해보겠다고 하면, K제곱을 구해보겠다고 하면 A제곱과 B제곱의 합으로 구성되는 L제곱보다는 요 K제곱이 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커야 되기 때문에, 그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상황의 개념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개념이 잡혀져 있어야 돼. 알겠지? 야, 그럼 반대로 예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 있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짧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오케이. 그래서 예각 삼각형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이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의 해석은 가장 긴 변의 입장인 이 2x 플러스 5의 제곱이 나머지 짧은 두 변 2x 마이너스 5의 제곱과 2x의 제곱, 얘네 둘의 합보다 얘가 조금이라도 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이제 보장돼야 돼.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이 부등식을 또 빨리 풀어내서 이 부등식 풀어보면 식 정리해볼게. 4x 제곱 마이너스 20x 얘가 이제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될 것이고, 여기서 x 값의 범위 구해보면 바로 0과 5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되면서, 그럼 일단 그 뭐식이냐, 얘가 일단 최소한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 x가 5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삼각형이 결정됐을 때 이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0과 5 사이 범위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으면, 결국
이 삼각형 결정 조건의 범위와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결정 조건의 범위, 이 두 범위에 무슨 범위 잡아주면 공통 범위 잡아주면 그게 둔각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x 값의 범위가 될 수 있었겠다. 그럼 이게 공통 범위인 거 느껴지지, 그치? 그래서 답이 1, 2, 3, 4. 얘기를 잘할 수 있었겠다. 자, 1067번. 자, 주어진 그림 안에서 쌤 이쪽 있잖아요. 저 오른쪽에 40원 마이너스 20원 마이너스 40원. 잠깐만. 그러네? 잠시만. 오, 40이야. 잠깐.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계산 뭔가 좀 살짝. 잠깐. 좀만 쉬었다 할게요.
여기 들어갔어 이거. 야야 이거 잠깐만 내가 아까 계산은 조금 이상하게 한 조금 그런 거 같은데 다시 삼각형 결정 조건부터 얘기해 보면 그 2x 플러스 5가 저 둘의 합 4x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x 값의 범위가 5보다 커야 되는 범위 나오지, 그치? 여기 5보다 작은 범위라고 얘기했지? 큰 범위. 그리고 또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를 풀었을 때가 0과 10 사이 범위 나와. 미안해. 0과 5 사이 범위 아니야. 0과 10 사이 범위. 이 두 범위에 이제 공통 범위 잡아내면 공통 범위가 이제 5와 10 사이 범위가 되면서 이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6, 7, 8, 9 이렇게 딱 4개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1067번. 자, 선분 AD의 길이가 AB의 길이보다 3만큼 긴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이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를 4등분한 점 중에서 점 A에 가까운 점부터 차례대로 P1, P2, P3 이렇게 얘기해보고 있고 이렇게 간격이 다 똑같은 상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CD를 3등분했대. 이렇게 간격이 다 동일한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 P1, BQ P1, BQ2 요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P2, P3, Q1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둘의 합이 이제 90과 189 사이 범위 있게 하는 선분 AB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래. 그럼 이 선분 AB의 길이의 뭔가 범위가 궁금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올바른 판단인 것 같고 그럼 이 선분 AB의 길이를 미지수 한번 X라고 놓고 출발해볼게. 그럼 얘를 X라고 놓게 되면 근데 BC의 길이는 그러면 자동으로 X 플러스 3이라고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이 미지수 X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들을 식으로 잘 구성해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 S1의 넓이부터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될지 이 S1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구해주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 직사각형 면적에서 요 겉에 있는 삼각형들을 빼는 방식으로 구해주는 게 그나마 제일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S1을 계산해주는 과정은 직사각형 넓이 x의 x 플러스 3이다. 요 겉에 있는 삼각형들의 넓이들을 하나하나씩 빼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거 식 빨리 태워봐. 나 이거 분명히 좀 가라. 쌤 오늘 유 나오네요. 유나 오늘 그 학교 뭐 행사 있다는데? 어머님한테 연락 왔는데. 왜 이것도 뭐 다른 사정이 있어? 그거 모르는 거지? 야, 얘 넓이는 뭐야? 여기 AB P1의 넓이. A P1의 길이를 식으로 구성해 본다고 하면 이게 A 당연히 몇 배야? 4분의 1배지? 그래서 여기 요 길이가 이제 4분의 1의 x 플러스 3. 그러면 여기서 빼야 될 삼각형의 넓이 중 하나가 마이너스 8분의 1의 x의 x 플러스 3일 것 같아. 맞지? 그리고 또 이 길이가 3분의 x인 거 인정하지? 그러면 또 빼줘야 될 넓이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6분의 1 x의 x 플러스 3도 빼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요만큼의 길이가 이제 4분의 3 x 플러스 3이고 요 길이가 3분의 2x일 테니까 그럼 얘랑 얘를 곱한 걸 2로 나눈 식 얼마지? 4분의 1이지? 4분의 1 x 이게 S1의 계산을 결과가 돼요. 그리고 또 여기 S2 요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요만큼의 삼각형 그냥 이 파란색 삼각형 넓이는 근데 구하는 게 너무 쉽네. 어떻게? 요만큼의 길이를 밑변으로 취급하겠다고 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높이인 거 느껴져? 맞지? 그래서 얘 곱하기 얘를 2로 나눈 거. 그럼 S2에 대한 계산 과정은 4분의 1 x 플러스 3에다가 3분의 x지? 3분의 x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즉 이게 얼마야? 24분의 1 x의 x 플러스 3 맞죠? 자 그리고 이 S1은 또 식을 계산해보면 x의 x 플러스 3으로 묶은 형태로 계산을 했다고 치면은 야 이거 얼마니? 48로 통분해보자. 4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인 거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얼마야? 26 22 24분의 11 24분의 11 x 맞지? 그럼 이제 요 둘을 뭐한 식? 더한 식. 이 둘을 더한 식은 뭐야? 이거 되게 깨끗해지지? 2분의 1 x의 x 플러스 3이거 느껴져? 맞죠? 그래서 결국 저 부등식이 이제 양변에 또 2까지 곱했다고 치면 x의 x 플러스 3이 이렇게 180이랑 얼마지? 378 그치? 378 사이범위에 있게 하도록 하는 여기서 이제 이 x 값의 범위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 끝이다. 그럼 이거 이제 연립부등식 풀어주기만 하면 끝이요. 얘랑 얘 서로 연립해 주는 거 알겠죠? 알아서 해. 다음 쪽. 71번 71 또. 나머지 더 없어요? 자, 71번. 자,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게 하는 정수인의가 마이너스 2와 2뿐일 때 가능한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이게 뭔 소리야? 요 노란색의 부등식과 파란색의 부등식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그치? 공통범위에 해가 유일하게 누구랑 누구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랑 이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일단 이 각각의 부등식들을 최대한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줘야 돼. 근데 이 노란색은 완벽하게 풀 수는 있지. 그럼 이걸 먼저 한번 풀어보는 건 되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저거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센스 있는 해석이거든. 저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는 건 조금 아마추어적인 해석이고,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현명해? x제곱이 누구의 제곱과 같다라는 시선에서, 절대값 x의 제곱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시선에서 저 노란색의 부등식은 사실 이걸 풀어주는 느낌이 제일 좋았을 거야.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가 0보다 작아지는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럼 얘는 결국 절대값 x 자체로 뭔가 식을 인수분해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가보면 절대값 x가 취해야 될 범위를 언급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절대값 x가 뭐와 뭐 사이 범위에 있으면 된다? 0과 3 사이 범위에 있으면 그러면 사실 이것도 이 부등식의 구조 자체가 또 연립 부등식이지?
이럴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이럴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 무슨 범위 잡아내야 돼? 공통 범위 잡아내야 돼. 이거 인정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이럴 수 있게 하는 범위는 뭘까? 절대값이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은 뭘까? 0만 아니면 되는 거 느껴져? 맞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부등식의 조건은 0만 아니면 되는 조건. 맞아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오른쪽 부등식의 조건은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야 된대. 어떨 때 가능한 일이야? 마3과 3 사이 범위에 있어. 그럼 일단 이 노란색의 부등식의 의미는 이럴 수 있는 동시에 이럴 수 있는 x값이 바로 이 노란색 부등식의 풀이의 결과였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조건을 또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에 대한 표현은 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지 않니? 여기 정 가운데 누가 떡하니 있어? 0이 있지? 근데 우리는 그 0을 뭐 해야 돼? 빼야 되지? 그러면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은 범위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뭐와 뭐 사이 범위랑? 마이너스 3과 0 사이 범위랑 또는 0과 3 사이 범위라고 나타내. 이거 지금 이해되니? 노란색을 푼 게 일단 이거야. 자 이제 파란색 풀어봅시다. 야 근데 이 파란색은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것까지는 느껴져야지. 이거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ay와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파란색 부등식은 사실 우리가 요 부등식의 풀이는 당연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는 구조구나라는 거 느껴져야 돼. 맞죠? 어떻게? a와 마이너스 1 사이의 대소관계가 딱 정해졌을 때 걔네들 기준 무슨 범위? 바깥 범위가 할 텐데 근데 우리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모르는 상태지.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결론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뭐? 마이너스 1과 이제 또는이라는 거 5R이라고 쓸게 그냥. 쓰면 이게 더 익숙하거든. 마이너스 1과 이렇게 A 바깥 범위일 수도 있고 그치? 또는 뭐일 수도 있어? A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으로 뻗어나가는 범위의 형태일 수도 있는 거 맞아? 이거 아니면 이거의 선택지가 있겠구나라는 거 느껴져요. 이거 인정하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노랭이와 파랭이의 이제 무슨 범위를 딱 잡아내봤을 때 공통 범위를 잡아내봤을 때 그 공통 범위 안에 정수가 딱 누구랑 누구만 들어가게 마이너스 2와 2만 들어갈 수 있게 한 상황을 연출해 주는 게 최종 목표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 잡아보면서 그 공통 범위를 그림으로 표현해가면서 상황 정리해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0, 마이너스 3, 3. 그럼 일단 노란색의 범위가 이만큼의 범위와 이만큼의 범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미지다라고 생각해봅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상황이랑 연계해 보면 어떨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만약에 이 파란색의 부등식에가 이 첫 번째 상황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범위가 이 범위랑 겹쳐졌을 때 마이너스 2랑 2라는 정수만 그 공통 범위 안에 쏙 들어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랑 2라는 게 이제 이 파란색과 노란색의 범위가 겹쳐지는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일단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뻗어나가게 해주는 그 범위가 분명히 어때? 여기 이쪽에 노란색의 범위랑 서로 겹쳐졌을 때 이 겹쳐지는 범위 안에 분명 정수가 누구 하나만 쏙 들어오게 해주고 있어. 마이너스 2 하나만 쏙 들어오게 해주고 있는 거 느껴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범위가 얘랑 뭔가 추가적으로 겹쳐졌을 때 2라는 정수 하나만 더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그러면 A의 적절한 위치는 당연히 한 이 정도에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또 오른쪽에 겹쳐진 범위 안에서도 2라는 정수를 끌고 갈 수 있게 해줘. 근데 정수가 2만 있어야지. 다른 정수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 A는 누구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렇지. 1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수여야 된다는 거 느껴져야지. 그러면 만약에 이 첫 번째 상황으로 부등식의 해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하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요 A의 조건은 어때야 되는구나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 같냐면 A는 누구와 누구 사이범위에 있으면 된다? 1과 2 사이범위에 있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A가 1과 2 중에 누군가랑 뭐 해줘도 되지 않을까? 같아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식 반드시 해봐야지. 누구랑 같아져도 되고 누구랑 같아지면 안 돼? 1이랑 같아져도 되지만 2랑 같아지면 난리 나지. 맞죠? 그럼 둘 중 하나만 물어보자. 2는 왜 안 돼? A 자체가 2가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 그 겹쳐지는 범위 안에 뭐를 포함시킬 수 없게 돼? 2를 포함시킬 수 없게 되잖아. 2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맞아니? 그래서 2랑 같아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1이랑 같아질 수 있다는 것도 느껴져야지. 요 A 자체가 아예 1이 돼버리면 어때? 그 공통범위 안에는 1은 여전히 없고 2는 있으니까. 맞지? 상관이 없다는 걸 느껴지지? 그럼 일단 원하는 답이 이 첫 번째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겠다는 거. 근데 이 두 번째 해석의 범위로 가보면 공통범위 안에 마이너스 2와 2를 절대 포함시킬 수 없는 형태의 범위다라는 거 느껴지지? 그치? 여기에서만 답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야. 자, 다음 쪽 190쪽. 여기 다 할만했냐? 사실 좀 쉽게 했을 거야. 191쪽 82, 83, 또 80, 또 82, 82, 83? 그러니까 80, 82, 83 이렇게 생기잖아. 이거 근해 분리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내신에는 나올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어서 정리하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80번부터.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 중에서 한 근만이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있도록 하는 가능한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얘 이 두근이 뭔데? 3이랑 4잖아.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저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뭔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실근 중에서 한 근만 뭐와 뭐 사이 범위에 있게 해주는 3과 4 사이 범위에 있게 해주는 이런 상황을 연출해 주라는 거야. 근데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딱 결정지어줘야 되는 개념의 문제를 근의 분리 문제라고 얘기했었고, 맞죠? 요 근의 분리 문제는 무조건 뭐 이용해서 해석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래프. 그치? 방정식의 근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화 시켜가지고 봐줘야 되네. 그럼 이제 우리 목표가 요 방정식의 두근이 그래프상에서 뭐와 뭐 사이 범위에 있게 해주는 3과 4 사이 범위에 있게 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고, 근데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시각화 해준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냐면 요 2차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2차 그래프를 fx라고 얘기해보면 저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근이고, 그치? 그럼 그 교점이 3과 4 사이에서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쪽에 있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 맞지 않냐? 그치? 그러면 그 가능한 그 fx 그래프의 적절한 이미지는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라는 거 느껴지지 않아? 어떻게? 3과 4 사이에서 x축이랑 한 번 만나면서 다른 하나의 교점은 바깥쪽에서 발생하게 해줘야 돼. 그치?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의 적절한 이미지가 이런 형태를 띠게 하거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교점은 3과 4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서. 근데 그 바깥쪽이 여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일 수도 있으니까 뭔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 fx 그래프의 이미지의 후보는 그럼 두 가지 후보가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돼. 여기까지 따라오니?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후보가 되게 할 수 있는 상황의 조건을 설정해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조건들은 근데 이 근해 분리 문제를 대응하는 기본 자세는 이제 그 문제상의 조건을 부합하게 한 그래프의 이미지를 이제 구상해봤을 때 그 그래프의 이미지를 이제 만족하게 하는 조건식들을 설정해보게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따져줘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 함, 판, 축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요소를 이것저것 따져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 맞죠? 야 이거 되게 어려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봐봐. 일단 함수값의 조건부터 확인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값의 조건부터 따져볼게요. 그 함수값의 조건이라는 건 이거야. 우리가 근을 어떤 경계값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위치하게 해보고자 한다고 할 때 그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확인해보라는 게 함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면 F3의 부호와 F4의 부호를 보라는 거거든. 한결아, 그럼 여기서는 이 첫 번째 이미지의 그래프는 F3과 F4의 상태가 어떨 때 가능한 일이야? F3은 뭔 수고? 음수고 F4는 양수일 때. 여기까지 깔아? 이제 판으로 가볼게. 근데 판으로 가보면 판이라는 건 근데 사실 X축과의 만남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쪽에서 그냥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간 X축과의 만남이 보장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면 판에 대한 조건을 안 알아봐도 돼. 근데 봐봐. 3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게 하고 4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되게 해야겠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함수값은 음수고 하나의 함수값은 양수가 되게 만들어 버렸다면 X축을 안 통과할 수가 있니? X축을 무조건 뭐 해야 돼? 자동으로 통과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느껴져? 그럼 사실 이렇게 이 함수값에 대한 부호의 조건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로 설정이 된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서는 판별식의 조건을 굳이 따지려는 건 사치야. 안 따져도 된다는 거 느껴져. 이거 이해돼? 오케이? 되게 어려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에 대한 조건도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도 또 그리고 사실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고 4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게 만들기만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3과 4를 기준으로 해서 X축을 한번 뚫고 지나가면서 축의 위치는 자동으로 뭐 그냥 아무튼 여기 교점보다는 왼쪽 어디선가 구성이 되게 하는 형식으로 축의 위치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하나의 교점이 3보다는 무조건 왼쪽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는구나라는 게 또 자동으로 설정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면 여기서는 또 축의 위치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이 함에 대한 조건만 따지면 첫 번째 같은 상황의 이미지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겠다라는 결론. 야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도 함에 대한 조건만 따지면 되겠다라는 거 느껴져. 이 두 번째 이미지는 F3이 0보다 크고 F4가 0보다 작게만 해주면 되는 상황인 거 확인되니?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그러면 마찬가지 맥락에서 판과 축에 대한 조건은 굳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게요. 그러면 결국 이 1080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얘기는 3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가 되는 이런 크로스가 되는 현상만 보장해주면 끝이었다는 거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을 종합해보면 F3과 F4의 곱이 음수가 되게 하는 상황만 만들어주면 게임 끝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긴 해. 잠깐만, 야 이거 근해 분리는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해가지고 야 이거는 나중에 그냥 근해 분리 파트는 지금 질문 풀이 굳이 안 하고 다음에 조금 여유 있을 때 한꺼번에 좀 정리해보는 걸로 좀 그렇게 가보는 걸로 할게. 자, 그리고 일단 여기 부등식 파트는
정도는 한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고 거기 서술형이랑 시스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내가 이것들은 꼭 풀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들 정해주면은 그거 일단 숙제로 먼저 풀어오고 난 다음에 또 풀이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오늘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지금 잠깐 뭐 해봐야 되냐면 너네 지난번에 화요일날 남아가지고 오답 테스트 보고 간 친구들 있잖아. 지금 피드백 좀 해봐야 돼. 그리고 한 사람씩 지금 점검할 동안 다른 친구들은 요거 지금 보충 프린트 숙제로 내줄 거 좀 풀어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 가요. 너무 좋네. 야, 그 너네 다음 주